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정기주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 관련해서 이번 1심에서 무죄를,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완전한 면죄부를 손에 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삼성물산의 사업구조를 보게 되면 특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산, 즉 종합상사업 외에 건설과 패션, 리조트, 급식, 유통, 거기다 바이오까지. 이 건설 분야는 옛날에 이 삼성물산이 그 종합 상사 업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삼성물산 비서실이 이 삼성 오너일가의 비서실 역할을, 그러니까 그룹 회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던 때부터 그때 당시 이제 삼성건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종은 거의 10년 정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먹었는데 그 불황 때 삼성건설이 워낙 이 건설업을 너무 벌려놓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얼마 전에 그 두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서 두산그룹 전체가 휘청했던 것처럼 이 삼성건설 부분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휘청할 정도로. 그때 그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이 나서서 삼성건설을 합병을 하고 이 삼성 상사 내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삼성건설을 내부적으로 사업부 형태로 해서 워크아웃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제일모직 이거를 또 합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직전에 제일모직과 삼성 에버랜드, 그 삼성 에버랜드는 옛날에 용인 자연농원입니다. 그래서 중앙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삼성그룹 이씨집안이 용인에 갖고 있는 부동산 그 자산을 그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부동산 회사죠. 그 부동산 회사가 리조트업을 벌이면서 이 용인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게 삼성 에버랜드라는 법인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삼성 에버랜드는 기본적으로 오너일가가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그 제일모직과 합병시키면서 우회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킬 때 이제 제일모직은 주가를 부풀리고 이 삼성물산은 그 기업 가치를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너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회장 일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그 불법 그 경영권 승계 소송을 한 거고, 그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오너일가의 경영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라고 그 판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 변호사도 잘 썼고, 근데 그 정확히 제가 그 좀 내용을 이 송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소송일 때는 검사는 부실하게 기소를 하고 판사는 부실한 기소서를 갖고 그 재판을 하고 이 변호사는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방어하는 이 뭐랄까요, 항소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명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100% 지금처럼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렸죠, 결과적으로. 하여튼간에 여기다가 이 급식, 식자재 유통, 이게 삼성 웰스토리라는 별도 법인을 하는데 이 삼성 웰스토리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의 주요 고객들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에요. 근데 그 계열사들한테 말 그대로 뭐 그 한 끼에 10,000원짜리를 일반 직원들이 한 5,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직원들 복지도 되겠죠. 하지만 그 개별 법인들이 삼성 웰스토리에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는 이걸 삼성 그 오너일가인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의 최대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배당으로 지급을 해주죠. 그러면 부가 기업체 계열사에서 삼성 웰스토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삼성물산으로 부가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에는 거의 뭐 조 단위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단기간에 바이오시밀러에 진출해서 최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세계 1위의 바이오로직스 그 회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송도에 있는 공장에 전기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제5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생산 캐파를 계속 그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2등이나 3등, 4등 이렇게 이런 걸 다 합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를 못 따라오게 아주 물량에서 압도하려고 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서 100만 원, 몇백만 원이 되면 삼성물산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삼성물산을 삼성전기나 삼성생명과 일정 부분 뭐 수합이나 이런 걸, 주식 수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오너일가가 삼성그룹의 삼성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의 최대주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삼성물산은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는 이상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자,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최대주 지분하고 이걸 보게 되면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면서 18.10%라는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인 이부진이나 이서연이 6%씩 갖고 6.23%씩 갖고 있고, 그래서 오너일가 지분이 거의 30% 정도 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지 않은 지분을 오너일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그룹의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위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삼성그룹 내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을 본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사업,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이거는 금융업입니다. 그리고 삼성 그 외의 기타 사업들은 삼성물산이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삼성전자와 삼성금융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두 회사 쪽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뭐 1%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특히 이 둘 사이에 순환 출자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삼성물산을 지배함으로 해서 이재용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 홀딩스로 가는, 지주회사로 가는 그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은, 준비는 된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 외국인들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합을 해서 그 1% 이상 지분을 확보했고, 그 1% 이상 확보를 갖고 주주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페리서 캐피탈이라는 데서 이 주장하는 게, 삼성물산은 앞에서 봤듯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그에 못 미치는 이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요구하는 것은 요번 삼성물산 정기주총에서 삼성 경영진이 세운 뭐 2,500원, 2,550원 배당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1조 원, 하여튼 자사주 취득 소각 다 합쳐서 하여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은 4천억 정도 해주고 하는 이런 제시안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이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조각을 그러니까 소각을 삼성물산 경영진이 말한 것을 받고 1조 2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더 내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사주 매수를 한 5천억 이상 더 하라는 겁니다. 소각한 거 외에 따로. 그리고 7천억 규모의 배당을 해라. 지금 네가 2,550원 주기로 한 거 그 더블 4,500원 정도 늘려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요구에 대해서 이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그렇게 과도하게 한꺼번에 배당이나 소각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게 되면 올해 2024년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여력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총에서 이 양쪽에 주장하는 이 제안을 갖고 주주들에게 그 투표를 했죠. 그리고 오너일가가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30%는 이 삼성물산 경영진이 내놓은 2,550원 배당 이 부분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낸 그 안건에서는 반대를 던졌죠. 그리고 결국은 기관 투자, 이 국민연금과 뭐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 50% 정도 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삼성물산 그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 주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 좀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죠. 이 삼성물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이나 이런 걸 볼 때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줘도 삼성물산 끄떡 안 합니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이러한 주주들의 요구를 받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주주들은 그만큼의 많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고 또 주주 환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거의 이 삼성물산이 그룹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전자나 이 주식들을 사고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 돈은 계속 그냥 그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를 위해서 묶여있던 돈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간 적도 없고 주주들을 위해서 뭐 단 한 주에도 매각되거나 이런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런 이 자사주 소각과 그 고배당을 요구하면 삼성전자 보유지분 일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고 주주들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이 삼성물산 주주들은 좀 한심한 선택을 한 겁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3년에 한 번씩 주주 환원 정책을 미리 예고를 하는데 내년이 새로운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 해예요. 그럼 올해 고배당을 하고 이 소액 주주들이 이 행동주의 펀드 연합에 요구하는 이러한 주주 환원책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내년에 나올 삼성물산의 주주 환원책은 더 소액 주주에 맞춰서 다시 또 이제 기획이 되고 제안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삼성물산 주주들이 한심한 선택을 함으로 해서 삼성물산은 오너일가는 그러니까 경영진들은 그 예전처럼 그냥 부스러기 좀 더 던져주는 정도 수준의 배당을 하고 말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은 삼성물산 입장에서 이 자사주 소각이 주주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겠지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19% 지분에 대해서 지분은 1조 원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그 지분의 가치는 그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게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가 자사주 소각으로 얻게 되는 효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1조 원의 주식이 사라지는 거니까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인적 분할과 그 물적 분할, 특히 LG 화학에서 LG 생명, 그러니까 LG 엔솔이 떨어져 나왔을 때 이게 물적 분할 형태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기존의 LG 화학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LG 엔솔의 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만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회계적으로 장난질을 이렇게 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당한 소액주주 중에 일부는 느꼈습니다.
그나마 똑똑한 거죠. 스마트머니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물산에서 1조 원 규모 자산 소각하는 걸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1조 원 자산 소각을 받고 또 1조 2천억 규모만큼의 더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요구하면서 약 5천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 5천억이라는 건 나중에 뭐 무상증자나 이런 형태로 해서 주주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각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주주들하고 똑같이 그때는 이제 막말로 진짜로 이제 최대주주나 이 일반 소액주주나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행동주의 펀드 연합 쪽에서 요구를 한 거였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주총에서 이미 결정이 났고 그 소액주주, 그러니까 삼성물산 소액주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성물산이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때 딱 올해 이 수준의 그러니까 올해 수준의 소액주주들 그 수준에 맞춰서 뭐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그룹은 지난번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소송, 그러니까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 대한 문제만 사라지면 이제 삼성물산을 가운데 놓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중심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하고 지주회사의 밑에 있는 그 사업 자회사를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칭 삼성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지주회사 밑에 삼성 전자 쪽의 제조 일반 제조업 중심의 지주회사 계열사들과 또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계열사들을 세워서 이 두 개 양대 제조업과 금융업 양대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금융회사다 보니 이 제조업 산업자본이 삼성생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채권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존재해서 안 된다는 금산분리법에 지금 저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외를 인정받아서 금산분리법 위반한 사항을 그냥 예외로 봐주고 있는 건데 저것도 이제 시한이 있죠. 그래서 저거를 빨리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삼성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지주회를 만드는데 삼성물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건 뭐 삼성금융지주하고 삼성전자 제조지주업 요 양쪽으로 구분이 되게, 그러니까 금산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삼성물산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만 원을 못 넘기고 또다시 흘러내리는 이유는 주총에서 이미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액주들이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안을 손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날아간 거죠. 정기총회, 내년 정기총을 기다리든지 중간에 또 임시주총을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임시주총을 열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는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물산은 2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이게 17만 원 정도로 할인돼서 거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의 삼성물산의 가치가 오너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일반 주주들이 볼 때는 할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실적만 놓고 보면 2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지금 15만 원대까지로 폭락을 해버린 거죠. 이건 오늘 15만 원대로 폭락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 또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단기간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은 뒤늦게 계속 흘러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꽤 상당 기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직까지 삼성물산을 갖고 어떻게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총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했던,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당분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